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걱정 노모를 진행하게 된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 시즌 어깨 중간고사 편에서 게스트로 활약해주신 아나운서 이재성님과 함께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의 대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용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어깨 견주관절, 어깨하고 팔꿈치 그리고 손 이렇게 상지 부분을 맡아서 진료하고 있는 이용범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수술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들이 마취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신 마취로 하나요? 부분 마취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전신 마취로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으신지 또 수술 전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하시는 프로시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또 중증 환자도 많고 큰 수술도 많아서 일단 기본은 저희는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는데 전신 마취는 정신이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부분 마취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요. 부분 마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가 돌아오더라도 이제 부분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이제 통증을 좀 늦게 느끼게 되면 이미 많이 아픈 시간대가 좀 지나가서 이제 마취가 깨는 거니까. 그래서 어깨는 크게 한 3개에서 4개의 그 신경이 어깨를 담당하고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데 그 신경마다 이제 미리 수술 들어가기 전에 초음파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국소 마취제 6시간에서 길게는 한 12시간까지 가는 마취제를 주입을 해주고 또 그리고 특히나 어깨의 한 70% 정도의 통증을 담당하는 상견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수술 중간에 이렇게 무통 치료제라고 하는데 무통관을 넣어서 거기에 이제 수술 끝나고 한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마취제가 서서히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계들을 요즘은 달거든요. 그거는 뭐 만일 본인이 좀 예민하다 그러면은 국소 마취제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리필하면서 뭐 한 이틀, 3일까지도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3일 지나면 아플 건 다 아프고 마취가 깨는 거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마취 외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는 건가요, 교수님? 신경 차단술은 이제 마취 중에 국소 마취 중에 한 부분인데 마취의 일종인 거예요? 예, 그죠. 전신 마취는 마취 가스를 이용해서 네. 이제 전신을 마취시키는 거고 국소 마취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어디 찢어졌을 때 놓는 그런 잠깐 가는 리도케인 같은 그런 마취제도 있고 또 좀 그게 오래 가는 마취제도 있는데 그걸 신경 근처에다가 주사를 놔주면 신경이 마취되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좀 덜 아프게 느껴지는 그렇게 하는 마취죠. 그러니까 치과 가서 입 뺄 때, 사랑니 뺄 때 마취 놓듯이 그 주변에만 딱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치과에서도 이제 신경 주변에 놔서 안 아픈 것도 있지만 신경 주변에 그 마취제를 놓게 되면 신경을 따라서 느끼는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다가 주사를 맞았는데 손끝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신경 주변을 따라서 마취제를 넣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요 몇 년 사이에 AI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초음파 기계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조금만 배우면 초음파 기계가 갖다 대기만 해도 어떤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바꿔주고 필요해야 할 동맥, 정맥 색깔도 바꿔주고 또 신경도 색깔을 바꿔줘서 그런 거 보면은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돼서 예전에는 이거 마취과 선생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AI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럼 이제 마취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요? 마취과 교수님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하시는 거예요. 다 또 이제 길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보통은 사람마다 통증 정도가 다르긴 해서 사용하는 약제가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사용하시는 통증 조절 약제가 있나요? 주로 먹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진통제 좀 세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뭐 같은 진통제를 용량 큰 거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걸 이제 사다리 이렇게 계단 쌓듯이 약을 준다 그러는데 가장 약한 약, 뭐 흔히 얘기하는 이부프로펜, 우리가 브루펜 시럽이라고 부르던 해열 진통제, 아니면 뭐 일반 약으로도 살 수 있는 뭐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뭐 이런 계열들의
약한 약 위에 그 덜 아파 보자고 타이레놀을 열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간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조금 더 뭐 통증을 많이 느끼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좀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다른 계열의 약을 조금 섞고, 그 다음에 이게 진통소염제나 아니면 뭐 진통제로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거기에 신경을 가라앉히는 그런 뭐 가바펜틴이라든지 뭐 그런 계열의 약도 조금 추가하고, 정 안 될 때는 뭐 우리가 마약 계통도 쓰지만 예전보다는 마약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특히나 그 펜타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통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만큼 많이 알게 돼서 이제는 그렇게 마약으로 넘어갈 정도면 차라리 국소 마취제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깨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붓기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부어 올랐을 때 우리가 찜질을 하는데 어느 때 냉찜질을 하는 거고 또 언제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압박붕대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어오른 거를 급성기에 가라앉힐 때는 찬찜질이 좋죠. 우리가 야구 선수들 이렇게 공 던지고 불펜에서 차가운 얼음 주머니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볼 수 있듯이 네. 붓기를 빨리 가라앉힐 때 우리 수술 끝나고 급성기, 보통은 우리가 한 일주일 안쪽에는 찬찜질이 좋고요. 네. 눈에 보일 정도의 붓기를 가라앉힐 때는 찬찜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급성기를 지나가서 붓기는 다 빠졌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있고 이제 운동을 시작한다. 그럴 때는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손이나 뭐 저도 손도 수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단 같은 경우에는 네. 압박시켜주는 보조기들이 꽤 괜찮은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어떻게 압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뭐 보조기나 아니면 뭐 압박 붕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얼음 주머니 같은 것만으로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붓기를 빠진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목욕, 뜨거운 찜질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하면 통증이 바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좀 더디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증은 계속 잔존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지, 또 좀 스스로 통증을 좀 잘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수술 후에 통증이 당연히 있다는 거를 미리 좀 환자분들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상태가 일단 수술까지 받을 상태로 이제 판정이 됐고 결정을 했다는 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힘줄이 찢어졌든지 연골이 벌어졌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뼈에다 붙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뼈를 뚫어서 꼬매주고, 또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견봉뼈라는 뼈를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뼈를 건드리는 수술이 이제 정형외과 수술인데, 이렇게 통증이 하나도 없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결국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걸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뭐 어느 정도에 따라서 뭐 한 1, 2주 정도 가는 것도 있지만, 뼈를 크게 제거하고 또 굉장히 많이 안에서부터 근육을 당겨 꼬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뼈도 뚫어서 꼬매면은 그 뼈도 어느 정도 아물어야지 우리가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달까지도 계속 아플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뭐 약도 쓰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아마 크게 걱정 안 하면서 그 기간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그죠. 초반에는 좀 쉬어주시는 게,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 본드 발라면 붙일 때도 좀 냅두잖아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요게 붙었는지 궁금해서 발라 붙이자마자 이렇게 띄워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좀 쉬어서 어느 정도 아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 주변에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 그리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깨 아프다고 병원 신세를 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깨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부상을 많이 입더라고요. 예, 제가 그럴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골프 치러 나가셨을 때 아파서 골프를 못 치세요? 그러면 대부분 칠 때는 괜찮은데 치고 와서 아파.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는 치지. 난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치러 갈 거고 약속 잡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고 오면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치시면서 고치실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그것 때문에 그런 운동 자체를 못 하게 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검사를 해보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뭐 드라이버도 잘 나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프네.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정확히 검사를 해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 자세가 뭐가 틀렸는지, 내 약한 근육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서 이제 운동 치료 같은 걸로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아픈 거는 충분한 휴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정말 뭐 하루 이틀 아니고 거의 한 달, 두 달 내내 열심히 해서 정말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어깨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재활 운동이 이제 기본은 운동 범위를 완전히 확보를 해야지 됩니다.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트레칭 앤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근육을 쓰고 그 다음번 운동을 할 때는 충분히 이제 근육이 좀 풀린 상태에서 늘어나 이렇게 그냥 한번 쭉쭉 이렇게 해볼까나 이렇게 하고 갑자기 헬스클럽 가서 어깨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그 정도는 스트레칭 앤 워밍업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근육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될 정도로 차라리 저는 러닝머신 한 30분 뛰시라고 땀이 날 정도로 어깨와 연관이 없는데요? 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몸에 있는 전신의 근육이 어느 정도 혈액 공급이 돼서 예열을 하는 예열이 될 때까지 운동을 하시고 네. 어깨 운동을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헬스클럽 가서 어깨 먼저 일단 시작을 하는데 그래야 뭔가 이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어깨 아파서 어깨 운동하러 왔는데라고 시작이 되는데 예열을 충분히 하고 자동차도 겨울에 너무 바로 하면 안 좋잖아요. 예열 좀 하고 이제 운동하시면은 많은 경우에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운동 하세요? 저요? 저는 뭐 예전에는 저도 뭐 씨름 선수, 예. 씨름하셨어요? 예, 유도하다 씨름 선수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은 그거는 하기 힘들어서 아프지 않게 살살 골프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의 어떤 이미지가 그 푸근한 느낌이 살짝 이 교수님께서 느껴져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아, 또 유도와 씨름을 하셨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어깨 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노모.